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주류로 여겨졌던 무속 문화가 이제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K-힐링 콘텐츠로 재해석되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무속인 서바이벌 예능 운명전쟁 49는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출연자가 동료 무속인의 아픈 가족사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담긴 쇼폼 영상은 조회수 61만 회를 돌파했으며 외국인들의 감동 섞인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해당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방영 전 대비 20%가량 급증했으며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 무속인들의 팬미팅 티켓은 단 2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드라마 분야에서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최근 SBS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는 방영 직후 비영어권 글로벌 차트 5위에 올랐습니다. 귀신을 보는 변호사가 망자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 남겨진 가족을 위로한다는 설정이 국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K-무속이 서구의 오컬트 장르와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지점으로 해원의 정서를 꼽고 있습니다. 악령을 퇴치하고 파괴하는 데 집중하는 서구식 엑소시즘이나 일본의 요괴 문화와 달리 한국의 무속은 귀신을 하늘 품은 존재, 즉 사람으로 대우한다고 평가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굿을 통해 공동체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간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젊고 세련된 MZ 무당의 등장도 대중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파묘의 흥행 이후 무속인은 더 이상 낡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현대적인 감수성을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모했습니다. 젊은 층은 이를 통해 과학 이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동시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변화시키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속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무속인에게 법의학이나 정신의학적 영역까지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무속의 독특한 세계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속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은 영국 오피셜 차트 정상은 물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싱글 차트 핫 100까지 동시에 석권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록곡 14개 중 13곡을 한꺼번에 핫 100에 진입시킨 것은 K-팝 단일 앨범 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입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던진 3가지 결정적인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승부수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초대형 송캠프였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해 미국 본토에서 수많은 유명 프로듀서들을 초청해 대규모 음악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미국 주류 음악계의 전성기에나 볼 수 있었던 이 방식을 재소환한 것인데 이를 통해 300여 곡에 달하는 후보곡을 확보했고 그중 최정예 곡들만 엄선해 앨범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K-팝이 이제 미국 시장의 단순한 손님이 아닌 주류 시스템을 주도하는 위치에 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승부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민요 아리랑부터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 중몰이 장단 등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가 세련된 팝 사운드와 결합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은 멤버들에게 전 세계 팬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민요를 부르는 모습이 가장 아이코닉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삽입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공연장에서는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 아리랑 떼창이 울려 퍼지고 있으며 성덕대왕 신종 문양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는 이른바 BTS 관광지론입니다. 방 의장은 방탄소년단이 특정 팬덤을 넘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관광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앨범 발매 당일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처음 들은 신규 청취자가 무려 690%나 폭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강력한 팬덤인 아미를 넘어 전 세계 일반 대중까지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였음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앨범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직접 차린 식탁에 전 세계를 초대한 격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정면에 내세우면서도 보편적인 예술성을 확보한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K-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태평양 연안, 이른바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의 경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용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안전연구본부장은 최근 일본 난카이 지진의 재발 주기가 임박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한반도에 미칠 다각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매년 4에서 6cm씩 파고드는 대표적인 판 경계 지역입니다. 이곳은 두 판이 충돌하며 축적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계치에 도달할 때마다 초대형 지진을 일으켜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46년 발생한 규모 8.3의 지진 당시에는 1,5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10만 채 이상의 건물 파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지질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진 주기는 약 100년에서 150년 사이로 분석되는데 마지막 지진 이후 벌써 80년이 흐른 지금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에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가 일본처럼 직접적인 파괴를 겪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용복 본부장은 5가지 핵심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장주기 지진동에 의한 피해입니다.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거대 지진은 진동이 매우 멀리까지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낮은 주파수의 진동은 남해안 일대의 초고층 아파트나 장대 교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흔들림이 클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점검과 지진동 증폭구역에 대한 시설 조사가 시급합니다. 둘째는 지진 해일, 즉 쓰나미의 간접 영향입니다. 일본 태평양 연안을 강타한 해일의 에너지가 대한해협을 우회해 제주도와 남해안에 도달할 경우 약 50에서 200cm 내외의 파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해안가 산업단지와 원자력 발전소, 항만시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지각 변형과 미소지진의 촉발 가능성입니다. 거대 지진으로 인해 아시아판의 지각이 남남동 방향으로 변형될 수 있으며 지각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내륙의 단층들이 자극받아 중소규모의 지진이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경제적 타격입니다. 난카이 해곡 인근은 일본 제조업의 심장부인 혼슈섬의 주부지방과 간사이 지역을 포괄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소재 등 핵심 공급망이 마비될 경우 한국 산업 역시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공급선 다변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리스크입니다. 일본 서남부의 원전이나 산업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해류를 타고 우리 해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더 이상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가 겪은 기후 재앙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강대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경제에 입힌 타격이 무려 19조 달러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각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에 미친 영향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상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 입힌 경제적 피해액은 약 10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5,3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의 뒤를 이은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로 끼친 경제적 피해는 약 8조 7천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 끼친 손실을 합치면 약 18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8,47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산출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실질적인 부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연구진은 고온 현상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와 공중보건 시스템에 가해진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을 피해액 산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기후변화의 모든 연쇄 반응을 포함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 중 약 4분의 1이 미국 스스로의 경제 성장력을 갉아먹는 데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배출권 영향으로 인도는 5천억 달러, 브라질은 3,3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책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6조 4,200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으며 브라질과 러시아,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전 세계에 7,200억 달러, 우리 돈 약 1,084조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피해 유발 국가 순위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의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사우디 아람코는 1988년부터 2015년 사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전 세계에 약 3조 달러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엑손모빌 역시 1조 6천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만약 이들 기업이 현재의 배출 추세를 2100년까지 유지한다면 그 피해액은 수경 원 단위로 불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